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능검 시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 전 점수를 바꾸는 필수 암기 문화제 1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여기서 다루는 자료들은 대박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땐 한능검 책 중에, 국내에 있는 책 중에 가장 완벽한 책이 아닐까요? 절대 제가 여기 소속돼서가 아닙니다. 2주 끝장 심화, 이 책을 구매하시면요, 대박, 2주 끝장 엔드노트가 옵니다. 응집본이죠. 완전 초압축본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자료들을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1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사의 탑인데요, 탑 부분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탑에 대한 설명 다 던져놓고 다음 탑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딱 해당되는 탑을 찾으시면 정답이에요. 근데 시험에 항상 걸리는 탑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삼국시대부터 갈게요. 고구려, 목탑을 건립했다고 하지만 슬프게도 현존 남아있는 목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는 부여 정림사지 석탑이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단독으로 둘 다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 위웅사, 위례성 한성, 그 다음 웅진 사비로 수도를 천도했던 바로 사비가 부여잖아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고 거기에 있었던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기존의 목탑, 나무로 만든 탑을 그대로 양식을 계승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이 탑을 딱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면 여기가 좀 길잖아요. 여기 다른 데보다. 그렇다 보니 딱 쳐다보게 되면 시선이 여기 딱 집중이 됩니다. 여기에 글귀를 씁니다. 어떤 글귀가 적혀있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때 당나라가 백제를 쳐들어올 때 총사령관이 소정방입니다.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여기 탑 신부 부분에 여기에 글귀를 씁니다. 당나라가 백제를 정복하였다, 멸망시켰다. 그래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과거에는 백제를 평정했던 탑이라 그래서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제시문 박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탑에 대한 거를 옳게 고르시오. 이거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전라도 익산, 또 백제다라는 거. 그러면 이 탑은 여기 이렇게 보면 허물어져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허물어졌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느낌이 스멜, 냄새가 폴폴폴 납니다.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 지금 남아있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이다라는 거. 여기도 백제는 목탑 양식 계승이고요. 나무로 만든 탑의 양식 계승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렵게 나오는 선지가 나올 때 물론 다른 결정적인 힌트도 같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금제 사리 봉황기가 발견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전라도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라는 절은 또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백제의 무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무왕이요, 와이프였던 왕비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륵 삼존불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급하게 절을 하면서 이때 부인이 건의를 하죠. 여봉, 전하, 우리 여기다가 절을 지읍시다. 그러면서 만든 절이 바로 미륵사고 거기에 있던 탑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러면 무왕 스토리, 그리고 현존 남아있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 이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보수가 되었는데 여기가 보수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일본이요, 쓰레기 같은 일본이 여기다가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재보수가 잘 되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탑이 전부 다 백제 거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백제 설명 둥 던져놓고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왕조에서 제작했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백제의 문화유산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요, 또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이 탑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전에, 통일신라 이전에 만들어진 탑이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신라 탑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그리고 이 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모전입니다. 모전. 탑 앞에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는 양식을 쓰는 건데요. 보시면 모, 깎을 모, 전, 벽돌전입니다. 지금 탑 모양을 보세요. 벽돌 귀와 집처럼 탑을 벽돌 모양으로 촉촉촉촉촉 쌓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어떻게? 통일신라 이전에 신라 최고 가장 오래된 신라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탑이다. 그리고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어떻게 만든 벽돌을 가지고 탑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사진에서 이걸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국시대 탑은 또 설명해드렸고요. 자, 이제 남북국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국 시대, 일단 통일신라 시대에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여기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뾰족한 게 보이나요?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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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찌르냐? 바로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하늘을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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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찌른다라는 거. 가문사지는 은혜, 누구?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기리면서 만든 탑입니다. 신라의 누가? 뉴스페이퍼 킹왕. 시험에 단독으로 잘 나오는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이 아버지였던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만든 탑입니다. 이 신문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김춘추 태종무열왕.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바로 신문왕의 아버지죠. 문무왕은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나당 정쟁까지 끝내놓고 아들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심지어 나는 죽어서도 동해바다를 지키는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 라면서 수중왕릉에 묻히기도 하죠.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탑이 바로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탑은 통일신라 시대 때 항상 나오는 컨셉 기본 틀 양식이 있어요. 그거의 석탑의 정령을 보여주는 게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신라는 기본적인 컨셉, 통일신라가 된 이후부터는 2단 기단 위에 이중 기단 위에 3층 석탑 컨셉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개를 합쳤습니다. 먼저 고구려와 백제를 밟았잖아요. 1단, 2단, 이중 기단. 그리고 그 위에 고구려 백제 신라 3개 나라. 1층, 2층, 3층. 이중 기단 위에 3층 석탑 컨셉이 신라의 가장 정령적인 석탑 양식이다라는 거.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요. 자, 그래서 이거 잡아드렸고, 이 양식을 그대로 계승된 게 바로 불국사를 들어가게 되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탑. 여기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바로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또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영탑, 그리고 또는 석가탑이라고 불리는 거. 보시면 1단, 2단, 고구려 백제 신라 밟고 1층, 2층, 3층. 가장 정령적인 탑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게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보수공사 해체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목판으로 찍은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라는 무구정강대다란이경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무구정강대다란이경이 발견됐다 샤랑샤랑 꿀랑꿍. 그리고 어떻게 여기 보시면 불국사에 있다, 무영탑이라고 불렸다. 요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다부탑이에요. 여기는 이중 기단위의 3층 석탑 컨셉이 아니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탑 중에 파경미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불국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돌사자가 원래 동서남북 이렇게 4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몇 마리가 없습니다. 또 일본 이 슈레이 같은 새끼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구례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이랑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그리고 안동 버큼사지 7층 점탑, 이런 것들은 최근에 25회부터 현재까지는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오답 선지로만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훨씬 옛날 전에 거의 고대 유물과도 같은 한능검 시험에서는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이랑 구례 화엄 4사자 3층 석탑이 신라 하대 때 탑이구나라는 형태로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탑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사자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양각으로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요거는 신라 하대 때 호족들이 지방에서 자기들이 가진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빵빵하게 투자를 해서 만든 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라 하대 때 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주고 다음 같은 탑이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신라 하대의 사회상으로 찾는 게 정말 고대 한능검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화숭 쌍봉사 철감선사 성탑이에요. 승탑입니다. 자, 이렇게 탑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스님입니다. 제가 만약에 세상을 홍 떠나게 되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님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게 되면 수행 정도에 따라서 몸에서 구슬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거를 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만약에 글을 읽었겠지만 불타버리면 저는 흔적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 정도가 제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살이, 뛰어난 스님들의 사리를 보관하고 모시는 게 바로 탑입니다. 그런데 신라 하대 때 기억나세요? 선종이라는 종파가 크게 유행을 하죠. 참선, 빌링, 내가 느껴서 부처다면 부처가 되는 거. 아하, 은동진, 이 특강, 열나 지겹네. 이딴 거 시험에 나오는 건 맞아? 아, 이 불신, 이 신뢰도 없는 이 강의, 이것이 바로 부처의 의심인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은동진 수업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배가 고픈데 이 군주림이 부처의 마음인가? 아하,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빌링, 개인적인 수행, 내가 깨우침을 느껴서 부처가 된다는 종파예요. 그게 바로 선종인데, 그러면 이 선종에 따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라도 쉽게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남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탑이 등장을 해요. 팔각 원당형에 바로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철감선사가 스님 이름이에요. 철감선사 도윤의 사리를 모시는 탑이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설명을 다 줘요. 신라하대 선종의 설명을 다 줍니다. 개인적인 빌링, 개인적인 참선과 수행을 강조한다.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종파와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찾으면 정답입니다. 또는 요 탑을 주고 요거 설명을 다 해요. 다음 탑이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신라하대잖아요.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지방의 부한 족속 호족이 등장하였다. 선종,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 후백제, 후고구려가 건국되었다. 이런 것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발의 영광탑인데요. 자, 이거는 누가 봐도 탑이요. 누가 봐도 일단 우리나라 스타일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전혀 문화재에 관심이 없어도 어릴 때부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탑을 눈으로 보긴 했어요. 그 탑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 스타일이에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탑입니다. 여기는 영광탑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탑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발해 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발해 설명 다 줘요. 다음 왕조에서 제작되었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찾으면 정답입니다. 또는 요거 줘요. 또는 발해 유물 하나 더 줍니다. 다음과 같은 문화유산을 제작하였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발해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다. 그 다음에 뭐 삼성육부제도가 있었다. 주자감을 설치하였다. 이런 것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로 갈게요. 이거도 25회부터 52회까지 정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탑이 요 3개가 또 단독으로 나와요. 자, 우리 앞에서 신라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기본적인 석탑의 전형이 이중기단 위에 1층, 2층, 3층 석탑이었잖아요. 고려시대 때 보시게 되면 탑의 층수가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보시면 팔각형 모양의 9층 탑이고요. 여기는 10층 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탑 층수가 일단 커졌다? 어허, 고려네. 고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탑 모양 좀 보세요.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정통의 탑 스타일 아닙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9층이 만들기 어려울까요? 10층이 만들기 어려울까요? 10층이 만들기 더 어렵겠죠. 9층이 바로 고려 초기 때 탑입니다. 고려 초기 때. 고려 초기 때 중국이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송나라.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이 강원도 평창. 맞아요. 올림픽이 개최했던 그곳. 강원도 평창의 월정사라는 절에 있었던 팔각 9층 석탑이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탑이다. 샤랑샤랑 꿀랑꿍. 송나라 영향을 받았다. 샤랑샤랑 꿀랑꿍. 강원도 평창. 이거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이제 10층으로 가볼게요. 자,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이 탑도 딱 봐도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후기 때 우리는 반쯤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를 비슷하게 받았나요? 중국의 몽골 원나라.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원나라가 당시 인기를 끌었던
불교 종파가 뭐냐면 라마교라고 있어요. 그 라마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펜이 이게 디테일하게 되지 않네요. 이렇게 아치형,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아치형 모양이 이렇게 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라마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경천사지 시층석탑은 시험에 출제가 되면 제시문 박스에 고려 후기 때 제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원나라의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다. 했을 때 이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오답으로 분명히 이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이 탑을 그냥 통째로 줘요. 그리고 이 탑을 통째로 줍니다. 어떻게? 이 탑을 주고 다음 탑이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왕조의 사회상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고려 초기 때 모습을 찾으면 정답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출제되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더 잘 쳐요. 왜? 딱 원나라잖아요. 특히 요거 주고 다음 같은 탑이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 했을 때 원나라의 반진 식민 지배를 받았던 원간섭기 때 사회상의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겠죠. 부마국 신세였다 정답.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이런 것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조선시대로 그대로 이어져요. 10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지금은 탑골 공원에 가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그대로 고스란히 계승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조선 초기의 탑이다라는 게 중요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수양대군 세조 때 건립이 됩니다. 수양대군 세조가요. 조선이 성리학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은근히 많이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본인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오르잖아요. 성리학에 맞췄을 때 분리수거도 안 되는 희대의 쓰레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러면서 불교에 많이 기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조선 초기 때 세워진 탑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계승했다. 사진에서 이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던진 적은 없습니다. 이거 두 개 동시에 던져 놓으면요. 누가 봐도 뭐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불상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졌던 금동미륵 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긴 해요. 요거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공통으로 만들어졌고 미륵 보살 생각하는 듯한 모습 찾으면 정답입니다. 요거는 정말 틀리지 말라고 내는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구려의 대표 불상이 있습니다.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금동영가 7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사실 요거 크기가요. 10cm도 안 됩니다. 소형 불상이에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호신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중요하냐? 고구려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불꽃 모양 보이죠? 요 불꽃 모양 등 뒤에 요거를 광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어. 부처님의 지식과 부처님의 깨우침이 얼마나 큰지를 이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 광배 쪽의 뒤쪽을 휙 뒤집으면 여기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영가 7년명, 영가 7년에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평양에 있는 스님이 1000개의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영가 7이라는 7년명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광배 뒤쪽에. 그리고 어떻게?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불상이고 샤랑샤랑 콩랑콩 이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얘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박물관에 한번 전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귀신같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에 전화가 옵니다. 내가 이 불상을 잘 가지고 있다. 찾고 싶니? 찾고 싶으면 한강 밑에 있는 똘다리 밑으로 와라. 한강 밑에 갔더니 이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시 안전하게 돌아왔다라는 거. 아직도 문화재 중에 희대한 미스터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나왔을 때 이거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로 갑니다. 서산에서 부여로 가는 길 입구 앞에 있는 서산용령리 마예열의 삼종상입니다. 요거는 백제의 미소라고 불려요. 정말 믿기 힘들지만 아침, 점심, 저녁 햇빛이 드는 양에 따라서 부처님의 미소가 달라진대요. 사실 저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제의 미소. 방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요거 백제구나 하고 요거구나 찾으면 되는 거고요. 특히 이거는 백제 거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이냐? 고구려 설명 다 줍니다. 다음 왕조에서 제작됐던 문화유산을 오는 것은 찾아야죠. 이것도 백제 설명 다 주고 다음 왕조에서 제작했던 문화유산을 오른 것은 찾아야 됩니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산이다라는 거 위치도 중요하다라는 거. 지역사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서산에 있었구나라는 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 경주 배동 속조열의 3존 입상인데요. 이거는 오답 선지로만 25회부터 들어가요. 단 한 번도 단독으로 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남북국 시대로 갑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 석굴암. 완벽한 비례미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합천 칠리 마의 열의 입상. 이것도 25회부터 52회까지 오답 선지로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정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불 병자상은 아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영광탑과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탑은 발의 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거 주고 다음 같은 문화유산을 제작하였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이런 것처럼 발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또 발의 설명 다 주고 다음 왕조에서 제작되었던 문화유산을 오른 것을 했을 때 이거 찾으면 정답이고요. 또 발에는 우리가 흔히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불병자상입니다. 요렇게 나란히 부처님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전에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불교 신앙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광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뒤에 있는 불꽃 모양. 광배가 약간 좀 날카롭습니다. 고구려의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란히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법화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이런 법화신앙이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불교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발해가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산, 팔공산, 관봉, 속조, 열의 좌상. 저의 고향 대구입니다. 요거도 25회부터 시험 문제 단독으로 정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오답 선지로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자, 하남의 하사, 창동, 철조, 석가, 열의 좌상. 요거는 바로 신라의 양식을 좀 따라갔다는 게 딱 봐도 티가 나죠. 요거는 고려시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려시대 불상이다라는 거고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도 옛날에 아주 25회 이전에 고대 한능검 시험에서는 이걸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되지 않았지만 오답 선지로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단독으로 나오고요.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부터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광종 때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되는데요. 고려시대 불상 중에 가장 거대한 규모입니다. 레고처럼 머리 따로 이거 따로 해서 조립식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대한 불상인데 얼굴을 봐요. 왠지 모르게 컨츄리틱합니다. 왠지 모르게 얼굴들이 다 컨츄리틱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고려 초기에 신라하대 때 태조 왕건 또 호족 출신이잖아요. 신라하대 때 지방 곳곳에 부유한 족속인 호족이 나의 위상과 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비를 들어서 자기 마을 입구 앞에 거대한 불상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상 얼굴이 누구 얼굴 따라갈까요? 제가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호족이다. 제가 돈을 투자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불상은 제 얼굴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미를 보여주는 게 고려시대 초기에 이런 불상이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옛날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25회 이전에 요 불상 2개 주고 다음 불상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고려 초기에 제작된 불상이다. 정답. 신라나 또는 신라하대 때 등장했던 호족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최근에는 이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장난질을 쳐요. 어떻게? 논산에서 만들어졌다. 논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논산. 논산은 지역사 문제로 잘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는 백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항전을 제대로 했었던 개백 장군이 싸웠던 김유신에 맞서 싸웠던 황산벌 전투가 논산입니다.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 때 남접과 북접이 모였던 곳이 논산입니다. 그곳에 바로 간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 있었고요.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은진미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독으로 나오는 거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영주,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절이 중요해요. 경상북도에 있는 영주, 부석사. 부석사라는 절은 시험에 나오는 승려들이 또 빅5가 있잖아요. 누구? 원효와 의상스님, 해초스님, 의천가 진울. 그 중에 의상스님입니다. 원효와 함께 당나라로 함께 가려고 했지만 원효스님은 해골물에서 깨달음을 깨우치면서 나는 가지 않겠다. 홀로 떠났던 의상스님. 그리고 10년 만에 당나라에서 돌아오십니다. 유학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영주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하시죠. 그 영주 부석사 안에 있는 게 소조 열애자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축인데 건축은 고구려의 장수왕 때 만든 궁궐이 안악궁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지역사 문제가 나올 때 등장을 해요. 안악궁, 샤랑샤랑, 꼴랑궁 다른 거 주고 다음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오는 것을 했을 때 평양 지역의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 공상성, 바로 웅진 시기의 궁궐터가 남아있어요. 공상성이 위웅사, 위례성 다음에 웅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부여의 궁남지, 여기는 당시에 부여에 있었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고 백제 조경 수준을 보여주는 인공연못이고요. 그 다음 기억나세요? 전라도 익산 미륵사지, 무왕 때 창건된 사찰터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뭐 경천사지, 10층 석탑, 분황사, 모전석탑 나오는데 사지, 어떤 거는 지가 붙어져 있고 어떤 거는 지가 없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미륵사지라는 거는 그 터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절은 없고 지금은. 근데 앞에 그냥 분황사라는 거는 지금 또 절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이길래 얘기해드렸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황룡사지니까 지금 황룡사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황룡사는 없고. 자, 그래서 이거는 기억나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때 만들었고 여기에 황룡사 구축 목탑을 만든 거는 선덕여왕 때죠. 자장의 건의를 받아서 그거고요. 여기 있는 건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 때. 그 다음에 첨성대도 선덕여왕 때. 최초의 신라 여성이잖아요. 여성 여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나 하늘의 별자리를 다하는 왕이야. 첨성대를 설치했다라는 거. 그리고 넘어가서 동궁 월지 안압지, 요거도 통일신라 시대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경주 불국사, 특히 불국사를 들어가시게 되면 좌우를 보고 있는 탑, 석가탑, 무염탑, 불국사 3층 석탑 입구로 다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다보탑, 요거는 탑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주 석굴암 앞에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발해의 상경성, 발해의 수도죠. 상경성,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곳입니다. 이 상경성은 당시 누구? 중국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항성을 벤치마킹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상경성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로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요거는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고려 초기 때 건축 양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심포 양식이 있고요. 여기는 고려 초기입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 때 와서 다포 양식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주심포 양식이 뭐냐면 기둥의 중심에 공포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기둥 중심에 하나의 공포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요게 주심포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툭 건드리면 다 부서질 것 같죠. 왠지 모르게 수수깡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례미와 안정미와 균형을 가하기 위해서 주심포 양식은 원플원으로 딸려가는 양식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배흘림 기둥 양식입니다. 배를 흘린다. 배를 흘린다. 기둥을 이렇게 뽕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게 되면은 누구를 보시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빨리 찾아가세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회사를 퇴근하시면 이변이 없는 한 소파에 누워서 좀비처럼 TV를 채널을 돌리고 계실 거예요. 그때 아버지 배를 이렇게 슬쩍 들춰보세요. 배가 뽕냥할 겁니다.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배흘림 기둥이에요. 이렇게 배가 뽕냥하면 흔들림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고려 초기 때 양식이에요.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주심포 양식과 배흘림 기둥 양식이 원플원으로 딸려 들어가는데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요 두 개입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전부 다 경상북도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러면 안동 봉정사 극락전, 봉주루, 주심포, 봉주루, 이 봉주루, 주심포, 봉주루. 사실 저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봉주루? 미안합니다. 봉정사 극락전은 주심포 양식 플러스 배림 기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 남아있는 고려의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이런 설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사진에서 이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사진은 지금 에드윌의 교재는 요 사진 들어가긴 했지만 다른 사진으로 요 사진이 정답이 되기도 하지만 요 건물에 탑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또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에요.
자, 여기도 중요한 건 부석사 앞에 봤잖아요. 뭐? 의상스님. 의상스님이 창건한 부석사.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시대 때 그 부석사 안에 무량수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주심포 양식의 배울림 기둥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 부석사 무량수전, 여기 이 부석사 안에 또 뭐가 있었어요? 앞에 봤던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포 양식 볼게요. 다포 양식은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까지도 예산 수덕사 대웅전도 지금 주심포 양식이에요. 배울림 기둥이고.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예전에 고대 한능검 시험에 요거를 문화재를 같이 던져놔요.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러면 고려 초기 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배울림 기둥 양식의 주심포 양식이다라는 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동 봉정사 극락전, 몽주르 봉정사 주심포 양식 배울림 기둥, 여기는 현존 지금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됐다라고 했을 때도 정답이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현존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니까 고려시대 때도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겠죠. 그리고 여기 것처럼 이 세 개, 요거 응징전 빼고는 다포 양식입니다. 다포 양식이고 주심포 양식이에요. 그러면 응징전 다포 양식은 어떤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포는 말 그대로 공포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심포가 기둥 하나에 공포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갔다라면 다포 양식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여기 보세요. 기둥 필요 없이 여기도 공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게 다포 양식입니다. 마늘다. 그러니까 공포가 많다 보니 기둥이 딱 일렬로 딱 직선으로 써도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림 기둥 양식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고 고려 후기다라는 거.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조선시대 때 여러 건축이 있는데요. 일단 합천행사 장경판전이 요게 미끼 상품 장난질 잘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 문제로도 팔만대장에 등장을 하는데, 자,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거는 고려시대 때 불심으로 몽골 오랑캐 시대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들었더라면 그걸 보관하는 장경판전은 조선 초기다라는 거. 그리고 창덕궁 인정전, 그리고 도산서원 정교당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여기입니다. 바로 충청도 보은. 여기는 지역사 보은도 중요하고요. 법주사 팔상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나무로 만든 5층 목조탑이에요.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유일한 목조탑입니다. 5층. 1층, 2층, 3층, 4층, 5층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들어가면은 팔상전이라고 적혀있죠. 8개. 8개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인생의 하이라이트, 석가모니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8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제시문 박스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요거 찾으면 되겠죠. 다음으로 들어갈 거는 구례 화엄사 곽항전, 그리고 김제 금산사 미륵전인데 요거 두 개는 한 번씩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구례 화엄사 곽항전과 김제 금산사 미륵전의 공통점이 뭐냐면 임진왜란 때 한번 불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구례 화엄사 곽항전 같은 경우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그리고 김제 근삼사 미륵전은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란 병자론을 겪었던 인조 때의 창건이 다시 한번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고요. 곽항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중층이라고 해서 1층, 2층, 2층입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2층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 통칭 한 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례 화엄사 곽항전 이렇게 2층을 중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층으로 만들어진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찾으면 정답이었어요. 더럽고 치사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 금산사 미륵전 같은 경우는 요 스토리에 여기는 일단 중층이 아니죠. 보시면 1층, 2층, 3층 층수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후백제를 오픈했던 견훤. 견훤이 자기 아들에게 말년에 감금을 당하잖아요. 거기서 탈출해서 왕건에게 항복을 하잖아요. 그때 감금됐던 절이 김제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했던 설명이 제시문에 들어가고 이거 찾았을 때 정답이었어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30회 문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이거 두 개는 정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25회부터 52회까지요.
오답 선지로 들어간 적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다들 아셔야죠. 정조의 업적이고 그리고 정약용의 거중기가 동원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근현대로 가보겠습니다. 우정총국.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우정총국, 우체국 오픈날이 폐업날입니다. 왜? 오픈날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불탔기 때문에. 끝! 갑신정변과 관련된 스토리. 그 다음에 독립문입니다. 독립문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가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 청나라 외교 사신을 맞이하는 영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허물고 우리의 자주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모금을 한 걸 바탕으로 독립문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종 임금이요. 본인의 와이프 바로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 낭인에게 죽임을 당하자 너무나 무서운 걸 모든 걸 파토내고 아간 파토내고 어디로?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깨어있는 지식인들 돌아오이소 1년 만에 아위위백 다시 궁으로 돌아오죠. 그때 돌아오면서 황제 즉위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황궁우와 황구단과 황궁우에서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간파천으로 돌아왔을 때 그 궁궐이 바로 덕수궁 경운궁입니다. 여기서는 덕수궁 석조전이 시험에 제일 출제가 잘 돼요. 덕수궁 석조전 또는 덕수궁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덕수궁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덕수궁 석조전이 있고 여기서는 해방 광복 이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였던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덕서궁에 석조전이 있다라면 덕수궁 안에 중명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토이로부미가 죽일 44444 나라가 사실상 죽어버리는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 청사 이거는 1926년도에 경복궁 일대를 허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 문제가 나올 때 요 스토리가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2대 조선 총독부 청사입니다. 우리는 딱 외우기 좋게끔 1910년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잖아요. 첫 번째 조선 총독부 청사는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 남산에 있었고 그 남산에 김익상 선생님 의열단 김익상 선생님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 의혹을 했던 곳이 바로 1대 조선 총독부 남산이죠. 남산에 있었던. 그리고 26년도에 우리가 아는 경복궁 일대로 뒤쪽으로 경복궁 일대를 허물고 조선 총독부 청사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사라지는 건 사실 광복된 이후에는 우리가 정부 청사로 이용을 해요. 이거를.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광복절 날에 라이브 생중계로 이걸 날려버리죠.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지지율 90%를 찍습니다. 그 스토리. 그리고 다 날려버리고 요 첨탑만 지금 천안의 독립운동이 아니고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촬영하러 갔었거든요. 여기 오줌 싸도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줌을 많이 싸요. 일본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이제 명동성당. 여기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명동성당은 서양의 고딕 양식으로 축조가 되고요. 덕수궁 석조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르네상스식 양식이고요. 여기는 고딕 양식이고 그리고 또 하나 스토리가 있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1년 전 1909년에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나라를 갖다 판 희대의 개쓰레기 이왕용이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의 추도 미사를 끝내고 나오는 걸 딱 알고 이재명 의사가 칼로 찌릅니다. 그런데 역시 쓰레기 같은 악당들은 오래 삽니다. 살아나요. 그리고 이재명 의사는 붙잡히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 명동성당은요 민주화의 성지가 되기도 해요. 정두환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몸을 숨겼던 피신 장소로서 또 명동성당이 또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스토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명동성당을 또 찾으면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출제율은 덕수궁 얘기가 정답으로 제일 잘 들어가고 단독으로 출제가 제일 잘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문화재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요. 2탄을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조금 못한 부분 2탄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